안녕하세요, 모험왕별입니다. 오늘은 뒷광고를 예방하는 방법, 뒷광고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매주 일요일이면은 실시간 방송을 해요.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좀 소통을 나누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요 몇 번 방송을 하는데 그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뭔가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히 그냥 보기는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좀 말씀을 드리기가 모호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나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유튜브 뒷광고 그런 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좀 약간 두려워요. 아, 내가 여태까지 몇천 개가 되는 영상을 만들었고 그 중에 그 몇백 개의 영상을 제 채널에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올린 영상 중에서 뭐 하나 실수한 게 있지는 않을까 라는 게 두렵기도 하고, 내가 놓치는 무슨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또 두렵기도 해요.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영상만 잘 만들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크리에이터로서 1년, 2년, 3년, 4년, 저 같은 경우 지금 올해까지 7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영상 하나 만들 때 생각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되게 비난을 많이 받게 되고,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막 그 뭐 저작권에 뭐 좀 문제가 있게 되고, 그런 걸 한 번, 두 번 겪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사람이 조심스러워지고, 이번 일도 마찬가지인데 아마도 이 친구들이 대부분 보니까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그 많이 좀 뭐 죄송합니다 해서 뭐 사과 영상, 사죄 영상 뭐 그런 것들 많이 올리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은 이 친구들이 영상 만드는 데는, 영상을 재밌게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미흡했던 거죠. 모르고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유튜버들이 뭐 기껏해야 좀 뭐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편집자 한 명 두고 자기가 이제 나머지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이렇게 혼자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챙겨서 봤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7년차 유튜버인데도 저도 정확히 아직까지 그 저작권, 그 PPL 광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전 솔직히 방송사 PD들이라고 해도 그 내용들, 법률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 방송국도 가끔 가다가 그런 실수해갖고 뭐 벌금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 전문적인 인력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그런 방송국에서도 실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그냥 혼자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 한 번 실수한 거잖아요. 그 한 번 실수를 너무 마녀 사냥식으로 그렇게 몰고 가서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TV, 무슨 방송에서도 뭐 그런 광고 같은 거, 그런 거 문구를 잘 올리지 않아서 그게 징계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저도 한 몇 년에 한 번씩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방송국 같은 데서도 그렇게 가끔 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냥 일반 기사, 신문 기사인데 그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신문 기사가 아니라 광고인데 싶은 거 되게 많이 보지 않아요? 특히 뭐 스마트폰 뭐 신상 나왔을 때, 무슨 자동차 같은 거 새로 나왔을 때, 무슨 뭐 요번에 새로 나온 자동차에 대해서 막 쓰는 글인 것처럼 싶어서 딱 클릭해 보면은 안에 들어가면 완전 광고 같은 거, 그런 거는 광고 표시 없잖아요. 그런 거.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유튜브는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1인 크리에이터한테 너무나 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게 아니냐 싶어요. 한두 명이 막 그렇게 뭐 너 못됐어 그러면은,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버티지 못하고 자기가 구독자 막 몇십만, 백만까지 이렇게 만든 채널을 막 폐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앞으로 얼마나 그런 쪽에 트라우마가 생기겠어요. 저도 이 영상 만들다가 영상에 막 좀 악성 댓글 같은 게 많이 달리고 그러면, 제가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어요. 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멘탈이 터져서 굉장히 괴롭고, 혼자서 이런 것들을 다 헤쳐나가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어디서 저도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제 개인적으로 뭐 이런 규정 같은 거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봐요.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또 유튜브에 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공부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저 같은 개인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좀 유명해지고 대형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그런 부분을 좀 법률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런 소속사, MCM이라고 그러죠. 그런 소속사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뭐랄까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그런 소속사에 들어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처럼 혼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참 이게 막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광고 문의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런 광고를 할 만한 광고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를 찍으면은 제가 거기 그 광고를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들인 노력만큼은 벌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요건을 충족할 만한 광고가 잘 들어오질 않고, 광고라도 찍어야 그나마 좀 근근히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고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촬영해서 갖다 주면은 이 부분 고쳐라 저 부분 고쳐라 그러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더라도 보수가 내 인건비랑 거기 촬영하는데 들어간 촬영 장비, 나의 노력, 또 편집하는 데 들어간 시간, 그런 거 다 합치면은 그렇게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싶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런 광고를 잘 기억해보자. 올해는 한 편도 안 찍었어요. 올해 지금 몇 월이지? 지금 9월달이잖아요. 한 1년 동안 그런 광고를 하나도 안 찍었어요. 왜 안 찍겠어요?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내 노력을 들인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업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이거 촬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아마 대다수는 저랑 같으신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저랑 뭐 그 중에 일부 무슨 뭐 이렇게 막 대기업처럼 막 그렇게 잘 막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건 진짜 일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부분은 저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일 텐데, 그거를 마치 이 녀석들 다 떼돈 버는데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 너네들 다 못된 놈들이야 라고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를 범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런 컨텐츠를 이걸 영상으로 만들까? 뭐 굳이 뭐 이렇게 막 이런 좀 복잡한 문제를 굳이 내가 말해서 시끄럽게 할 필요 있겠나 막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은 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이런 영상 만들게 된 겁니다. 요번에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라고 또 나왔어요.
그냥 큰 글씨로 SNS 추천 후기 대가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라고 큰 글씨로 돼 있어요. 이건 누구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여기 내용이 되게 길어요. 본문이 있고 별첨 1이 있고 별첨 2가 있어요. 이게 되게 긴데 잘 읽어보다 보면은 중간에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 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 보증에 해당되는 예시로 신설했다. 신설, 요번에 새로 그게 신설된 거예요. 신설했다. 그래서 별첨 2에 가보면은 유명인에 대해서 특징을 짓고 있어요. 유명한 스포츠인, 뭐 탤런트, SNS 스타 뭐 그렇게 특징을 짓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유명인이에요, 안 유명이지요? 내가 구독자는 뭐 오랫동안 했으니까, 오랫동안 해서 내가 구독자는 10만 명이지만 영상 하나 올리면은 조회수가 뭐 몇천, 뭐 2천, 3천에 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는 유명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실시간 방송, 생방송을 하는데 돈을 안 받았어요. 돈을 안 받고 뭐 그냥 그 음료수를 마시는데, 콜라 같은 걸 마시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해서 콜라의 그 마크? 뭐라 그래? 그 브랜드 명이 있는 부분을 딱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서 카메라에 뭐 어디 콜라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광고인가? 내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런 것들. 그런 애매한 부분을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내가 주변에 무슨 뭐 이 방송 쪽에 일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일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우리 사회가 좀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예요, 이게.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게 새로운 일자리예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좋은 일자리예요. 자기가 재능이 있고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이런 일자리를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좀 무럭무럭 자라서 그런 사람들이 회사도 차리고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싹을 미리 밟아버리는 거죠. 밟혀진 거죠. 이런 일로 인해서. 물론 잘못을 하긴 잘못을 한 거지만, 이거를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좀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렇게 좀 잘 해봐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넌 그냥 잘못한 거야, 너는 못된 놈이야 하고선 거기서 그냥 짓밟혀버린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구독자를 뭐 몇 달 만에, 뭐 한 1년 만에 막 수십만, 100만 막 이렇게 모은 그런 친구들이 한순간에 그냥 짓밟혀버린 거죠. 한순간에. 그런 부분은 조금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좀 따뜻한, 뭐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좀 안아주고 좀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잘 모르는 내용이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